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28 민주운동 첫 기념식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뮤지컬 형식으로 58년 전 그때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18년 만에 처음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 학생들의 외침이 숨죽여 있던 민주주의를 깨웠다며 대구가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도의원과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코앞이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면서 낙동강을 찾는 멸종위기종 두루미 개체수가 예년의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 2.28 민주운동 기념일입니다. 2.28 민주운동이 일어난 지 58년 만에 처음으로 기념식이 국가행사로 열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18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대구가 뮤지컬 도시답게 기념식은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됐고 후배 재학생들이 대구 도심에서 당시를 생각하며 횃불 행진을 벌였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의 피가 끓는 학도의 외침을 들어주려는가? 우리는 끝까지 이번 처사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있을 때까지 싸우련다. 58년 전 어깨 걸고 거리로 나섰던 그 학생들의 후배가 결연한 목소리로 당시 결의문을 낭독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된 기념식. 바위에 계란치기 같았을 최초의 저항. 하지만 학생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용기와 정의감이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2.28 민주운동 유공자는 물론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0 민주항쟁 주역들의 유족들도 참석해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민주, 정의, 자유와 신념을 우리가 이 기회에 한번 펼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위에 나섰습니다. 당시 교복을 입은 경북고와 경북여고 등 8개 고교 학생 800여 명이 횃불을 들고 대구 도심을 행진했습니다. 엄혹했던 시절 용감하게 뛰쳐나간 선배들을 생각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정말 용감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대담함, 그런 게 멋있는 것 같아요. 기념식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운동 참가자 후손들은 2.28 학생의거 기념탑을 찾아 민주영령에 참배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8 민주운동이 법적 정통성을 확보한 것은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연대와 협력의 바탕에서 비롯됐다며 영원한 교류인 달빛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또 보수 일색이라 여겨지는 대구 경북이 원래는 민주항쟁의 중심이었다는 점은 지역과 지역민들의 자랑거리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8 민주운동이 갖는 의미를 연대와 협력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 민주운동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계승됐고 두 운동의 상호교류가 영원한 화합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연대와 협력의 바탕에는 2.28 민주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상호교류가 있었습니다. 달빛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구와 광주가 2.28 민주운동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온 국민과 특히 함께 혁신유림, 항일 의병운동, 독립운동 등으로 이어진 대구 경북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라며 지역민들이 정의로운 민주주의 계승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선비 정신은 고루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움과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문 대통령은 2.28 민주운동은 국민이 부정한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지난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원동력이라며 지역민들의 자긍심이 더 높이 빛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늘 2.28 민주운동 기념식은 정부 주관으로 열린 첫 번째 기념식이었습니다. 오늘 행사의 의미와 정신, 그리고 여러 가지 궁금했던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의 박신한 청장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행사는 국가 주관으로 치러진 첫 번째 우리 행사였고요. 그래서 이제 현직 대통령도 18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을 하셨는데요. 이번 국가 주관 행사의 의미를 정리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58년 전 불의와 독재에 한거했던 대구 지역의 학생들이 이 시대에 현대사의 물꼬를 바꿔놨습니다. 네. 네. 이를 통해서 3.15, 4.19까지 기폭제가 됐고요. 이런 그 의미를 국가와 국민이 인정했다는 것이죠. 즉 정부 수립 이후 첫 민주화 운동의 효시다, 시발점이다. 그걸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이죠. 네, 뭐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일인데요. 오늘 기념식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구 학생들의 외침이 숨죽여 있던 민주주의를 깨웠다. 이렇게 2.28 정신을 평가했는데 어떤 것을 이렇게 2.28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미래의 이러한 정신을 이어간다면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불의한 거하고 나라답지 못하고 또 상식에 반하는 것을 그 당시 순수한 학생들이 저항한 것이죠. 그 당시 기성세대들은 숨짓고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순수했던 배움과 현실이 틀린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분연히 일어난 것이죠. 네. 그 2.28 정신은 그런 학생들의 순수한 정신, 이 정신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현 시대에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또 궁극적으로 통일 한국까지 지향하는 그런 새로운 국민 정신으로 승화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통일을 얘기하니까는 더 가슴이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오늘 그 기념식을 보자면 가장 특이했던 점이 형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종전의 국가 행사하고 아주 판이하게 뮤지컬 형태의 그 형식을 도입한 것이죠. 예, 대구가 또 오페라 도시 아닙니까? 네, 네, 네. 네, 대구가 뭐 뮤지컬 오페라 도시로서 음악 창의 도시로서도 이렇게 네. 주목받고 있는데 그런 점을 또 감안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담은 의미도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가 행사는 그들만의 행사였죠. 그 국민과 소통이 없이 그냥 일방적인 보여주기식은 행사, 천편일률 쪽은. 그래서 객석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널리 깨어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었죠. 오페라를 통해서 한껏 빠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 그 국가 행사는 이걸 효시로 뭔가 아주 틀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대구에서 시작됐다고 봐서도 네. 크게 뭐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측으로부터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뽑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진공의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 재판도 대법원 확정 판결 영향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후원금을 거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과 성주, 칠곡 지역구 이완영 의원은 후원금 3억 1,300만 원을 모아 대구 경북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3억 770만 원을 모아 가장 많은 후원금을 기록했고 최경환 의원이 1억 1,595만 원으로 대구 경북 의원 가운데 후원금이 가장 적었습니다. 오늘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경북도 지방분권협의회 회의에서 정혜걸 의장은 지금이 그 어느 시기보다 지방분권 개헌에 국민 합의가 이루어진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국단체와 자치단체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올해 안에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방분권 관련 주요 동향과 경북도 지방분권 추진 실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식 환경 파괴 때문에 해마다 겨울 낙동강 습지를 찾던 흑두루미와 제두루미 개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구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지난 25일까지 낙동강 해평 강정습지와 지산셋강을 찾은 멸종위기종 흑두루미는 90마리, 제두루미는 9마리로 예년의 10%를 밑돕니다. 전문가들은 모래톱을 선호하는 흑두루미와 제두루미의 서식 환경 등의 파괴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낙동강 유역의 환경 복원 사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2시간여 만에 경남 밀양에서 붙잡혔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쯤 39살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제 SNS를 통해 23살 B 여성을 만나 오늘 오전까지 B씨를 납치했다, 발찌를 끊고 도망간 것으로 드러났고 도망친 B씨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한파에 도시가스 사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도시가스 사용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었습니다. 난방용 전기 사용으로 전력 수요도 늘어나 지난해 12월에는 대구 지역 전력 사용이 한 해 전 12월보다 2% 늘었습니다. 대구 수성구 고모동 명복공원 뒤편 형제봉에서 난 산불은 임야 0.5헥타르를 태우고 4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형제봉에서 산불이 나자 소방차 30여 대와 소방관 60여 명, 소방 헬기 7대 등이 나서서 불길을 잡았습니다. 대구시는 수성구청의 요청에 따라 수성구 전역과 남구, 중구와 동구 일부 지역 주민 40만 명에게 오늘 새벽 5시 10분쯤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대구시는 화재 현장 주변에 파련마을과 군부대 등이 있고 등산객 왕래도 잦아 예방차원에서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